예, 그럼 지금부터 지역의사제 현장 타운홀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지역의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영남권 의과대학 교수님, 그리고 전공의, 그리고 학생 여러분,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그 지역의사제 현장 타운홀 미팅을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이렇게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또 같이 해주신 경상국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학장님 그리고 병원장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의료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의료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또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인구 소멸이나 인구수, 환자 수의 감소에도 원인이 있지만 이런 의료 정책에 대한 부재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원인,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부족함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응급, 분만, 소아, 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제때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방문해서 그 간담회나 현장의 의료진과 현장의 지역 당국, 보건의료 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얘기가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의사 인력,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간호사 인력이나 다른 인력들도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하게 될 지역의사제도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료 분야와 필수 분야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게 전문 인력을,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성장하고 또 지역을 잘 이해하는 학생들이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수련하고 또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그리고 수련, 그리고 정주, 그리고 또 중요한 그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사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수련을 담당하는 대학 그리고 지역 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각 의과대학에서는 지역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또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를 갖춘 그런 인재로서 양성하는 데에서 의과대학의 중요성이 가장 큽니다. 또한 국립대학교 병원은 이제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에서의 어떤 핵심 기관으로서 교육 그리고 또 연구 그리고 임상 그리고 공공의료로서의 핵심 거점으로서 지역의사 정착 지원과 또 권역 내에서의 협력 공동 수련 체계 구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역의 의과대학과 국립대학 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의 주축이자 지역 수련의 중심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년 2027학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 선발을 앞두고 정부와 대학 그리고 의료계, 교육계 그리고 학생과 전공의가 한자리에 모여서 지역의사제의 방향과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역의사제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돼서 지역과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그런 목적을 도달할 수 있게끔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주시는 그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경청하고 이런 부분들을 향후 제도 설계와 시행하는데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지역의료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소중한 첫걸음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경상국립대학교 권진희 총장님의 환영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리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리는 제가 주인공인 자리가 아니어서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진주라 천리길인데 이렇게 먼 길 43년 만에 진주를 방문하셨다고 하십니다. 참 환영하고요.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만들어서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보건복지부 실장님, 국장님, 또 우리 경남도 부지사님, 교육부의 우리 국장님까지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같이 우리 장관님께 여러 건의사항도 드리고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이 지역,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골고루 많은 기관들에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우리 대학에서 이런 좋은 중요한 의미 있는 모임을 갖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혹시 조금 불편하시거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진회 총장님의 환영 말씀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제별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총 3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의사제 시행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부에서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양흥배 정책연구원장님께서 지역의사 교육 지원 해외 사례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각 발표 이후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은 두지 않고 이어지는 정책 제언과 자유토론 시간에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발표자는 제가 해야 되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자석으로 이동하지 않고 여기 사회자석에서 발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지역의사제 도입 TF 이혜지 팀장입니다. 오늘 지역의사제 시행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격차는 지역 간 의료 인력 격차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자 지난해 12월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의 인력 수급 불균형과 지역 의료 격차 문제 해결을 하고자 지역 의사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예, 추진 경과입니다.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법이 제정되었고 총 7차례에 걸친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함께 증원부는 27학년도부터 지역 의사로 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하위 법령이 마련되며 지역 의사 제도가 구체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련 연구 용역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사법의 법령 체계와 그 안에 담긴 제도의 운영 구조는 그림과 같습니다. 저는 복무형 지역의사를 중심으로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선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료권에서 70%, 광역권에서 30%로 나누어서 선발됩니다. 선발 요건은 의과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중학교는 광역권, 고등학교는 진료권 또는 광역권에서 졸업하여야 합니다. 각 대학은 지역의사로서의 사회적 책무성과 지역 정주 의지를 고려하여 지역의사제 취지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각 대학이 지역의사로서의 동기를 가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면접 평가를 개발하는 등 대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 학생은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지역 공공의료에 관한 과정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의과대학 교육실습과정 전반이 지역 공공의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표준안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 학생은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 학생과 지역의사 지원을 위하여 중앙과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의사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하여는 잠시 뒤 양은배 원장님께서 더 자세히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27년부터 지역의사 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일본 제도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커리어 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지역의사 선발 전형 학생과 지역의사를 밀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의사가 수련을 희망하는 경우 수련 지역과 전문 과목 선택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무복무 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복무 기간인 10년의 산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의무복무 지역에서 수련 시 수련기간 전부가 산입되는 과목은 9개 과목입니다. 이 9개 과목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무복무 지역에서 수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의무복무 지역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후 정부는 지역에서의 수련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지역 중심 수련 모델을 확립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중심의 수련체계 개편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사는 10년의 의무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가 부여됩니다. 의무복무 불이행 시에는 시정명령, 면허정지, 면허 취소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무복무 불이행에 따른 면허 취소 시에는 지원받은 금액에 법정 이유를 곱한 반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무복무 지역은 기본적으로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가 속한 진료권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지역의사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의무복무 지역 내 의무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의무복무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중증 필수 의료 제공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의무복무 지역으로 별도 지정 가능합니다. 의무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는 공공지역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기타 지역 내 중증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해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입니다. 지역별 의무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의 목록은 지역 의료 수요와 의료기관의 인력 수급 상황, 지역의사 배출 시점 등을 고려하여 29년 12월까지 공표된 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역별 중장기 의료 인력 수급 운용 계획에 따라 의무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 이행을 관리하면서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교육부 의대혁신지원과 윤혜준 과장님께서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윤혜준 의대혁신지원과장이라고 합니다.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앞서 내용과 중복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학교육 현장의 상황을 4가지 측면에서 파악해 본다면 첫째로 의학교육은 이론, 실험 실습,
모의 환자 진료 실습 등과 같이 다양한 교육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육 자원의 소요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 2사 2호 학번 동시 교육, 또 휴학생의 복귀와 등과 같은 인원 증가의 요인이 있습니다. 또 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평가 인증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정원 불확실성으로 대학과 또 교육 현장이 여러 혼란을 겪은 상태입니다.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의 범부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원이나 조교와 같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행안부와 또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범부처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성과와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4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의과대학 교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2025년과 2026년 동안 국립의대 시설 개선에 380억 원, 또 기자재 확충에 170억 원, 또 사립의대 교육 환경 개선에 2,500억 원여를 지원하여 대학 내 강의실, 실습실, 소그룹실과 또 병원의 의료 장비, 시설과 같은 여러 인프라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원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된 2027학년도 이후에 대학별 정원 규모를 토대로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계획을 바탕으로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 반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각 대학마다 증원의 규모,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학생 1인당 시설 면적, 시설 노후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대학별 맞춤형 접근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교육부 요구안에 대한 재정 당국의 예산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55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5년부터 신설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토대로 학생들이 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 현장에 직접 가서 이루어지는 실습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인근의 도서 지역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특수 의료시설인 병원선에 실습하는 그런 과정들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학부 단계부터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길러주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과대학 교육혁신 사업으로도 다양한 교육 여건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학의 임상수기 센터를 새롭게 오픈하고, 또 대강의실이나 가상해부 실습실과 같은 첨단 시설 기자재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 사업은 올해 5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6개월간 9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의과대학과 의대 협회인 KAMC가 지원 대상이 될 것이고, 27년부터 지역 의사제 도입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별로 필요한 과제 중심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대학병원의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부에서 매년 약 1,200억 원가량의 예산을 국립대병원 인프라 확충에 지원을 해왔고, 모든 국립대학 병원에 학생,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의 임상교육 훈련이 가능한 임상교육 훈련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 부속 병원에 대한 필수 의료 역량 강화 융자는 25년에 1,200억 원 규모로 이루어졌고, 감염병 대비 치료병상 구축, 또 첨단 엑스레이 도입과 같은 여러 시설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병원의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개편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더욱 집중적인 육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과제는 교육 현장과의 소통 지속입니다. 정부와 대학, 학생,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대교육 자문단이 발족하여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고, 의과대학 교육 현황 파악 그리고 지원 필요성 확인을 위해서 교육부 직원들이 직접 개별 대학의 교육 여건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계속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KMC 양은배 정책연구원장님께서 지역의사 교육 지원 해외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MC 정책연구원장 양은배입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중요한 이해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지역의사제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현장과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준비한 사안을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 그리고 예비 학생들을 포함해서 사회 전반에서 아마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질문은 세 가지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역의사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사의 정체성, 그리고 지역의사의 경력 개발과 같은 부분이 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스티그마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의사인가,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했기 때문에 또 다른 고립이나 또 다른 차별된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양질의 전문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교육받고 실습받는 것이 내가 우수한 좋은 전공의, 역량 있는 전공의가 되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을까 하는 그런 수련과 임상 실습의 질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지역의사제를 성공시키고 발전시켜가는 핵심 대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외국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은 아시는 것처럼 특수목적대학인 자치의대와 일반 대학의 지역 정원제라고 하는 두 제도를 가지고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에게 전액 학비를 지원하고 9년의 의무 복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를 가지고 자치의대는 면제 요건 완료율이 93% 정도 되고요. 지역 정원제는 95.3%로 높은 초기 매칭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95.3%라는 높은 정착률의 그 비밀은 커리어 코디네이터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일본도 장학금 반환 후에 학생들이 대도시로 이동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제도를 개편하게 되는데요. 의사 면허를 가진 선배 의사들로 구성되는 커리어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들은 전일제로 일하면서 학생들이 입학하면 입학 시점부터 복무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약 15년 이상 선배와 후배가 1대1로 밀착 멘토링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을 징벌하거나 감시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 라이프 이벤트 등이 생기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복무를 유연하게 설계해주는 실질적으로 지역의사로 입학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커리어 코디네이터는 학생 전공의 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또 대학과 수련병원 또 지역에 있는 파견 병원들과 연결하고 또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치바대학의 사례를 보면 또 다른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바대학은 지역 전형 학생들에게만 과거에 따로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 속에서 고립되는 학생들, 차별되는 학생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6년 일관된 지역의료 교육 과정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토가 그렇습니다. 졸업 전에 지역을 배우지 않으면 지역을 소중히 여길 수 없다는 그런 모토 속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예과 1학년부터 전원 필수 또는 지역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 또는 선택하는 학생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지역의료 교육 과정을 6년간에 펼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치바현 자체만 보더라도 양성 예산이 100억 정도 됩니다. 그 100억 중에 75% 정도는 학생들 장학금으로 지급하고요. 나머지 25% 정도는 대학을 지원하거나 또는 지역 병원에 의사가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슬라이드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자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무복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10년 동안 묶여 있어서 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상당히 유연한 복무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 전문의를 취득한다든가 대학원 공부를 하겠다든가 나는 단기로 유학을 가겠다든가 해서 어떤 경력 개발을 하고자 할 때 4년간 유예제도를 줍니다. 그래서 총 13년 중에 9년을 의무복무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제휴를 유연하게 설계를 해서 이 지역의사로 입학한 학생들이 경력 개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육아나 출산 또는 피부과나 정신과와 같이 지역의 병원의 특성에 따라서 풀타임으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간제로 의무복무를 하는 것까지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당히 유연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프레임에 들어오는 지역 의사들이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호주 모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 사례는 특징적인 부분이 지역 임상학교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호주는 21개 의과대학 중에서 19개 대학이 지역 임상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의과대학이 있으면 농촌이나 지역에 2-3개의 붙는 같은 임상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의과대학은 전체 학생의 25% 이상이 이 지역 임상학교라고 하는 RCS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단순히 대도시에서 수련받은 사람보다 지역 임상학교에서 수련받은 사람이 그 지역에 정착하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호주는 학생 개인이 아닌 대학과 기관의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재정지원 입학정원과 RHMT라고 하는 지역의사 양성 재원을 대학에 배분하면서 이 재정을 지원받는 대학은 25%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25% 이상은 지역 임상학교에서 1년 이상 교육받게 해주세요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형태로 조건을 대학에 부여하고 이 대학이 이 조건을 충족하게 만드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임상학교라고 하는 RCS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이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상주형 통합 임상수련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대학에서 파견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실습을 합니다. 거기에서 전문의 개원의와 1대1로 매칭되고 필수의료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아마 땅이 넓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단기로 파견하는 실습이 어려운 특성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호주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육 프로그램이 훌륭해도 학생들이 생활하기 불편하면 열악하면 자발적으로 지역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주는 연간 1,8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의대가 분원을 짓도록 합니다. 그렇게 분원을 짓고 거기 분원 옆에 학생들이 1년간 주거할 수 있는 주거 홈타운들을 임대를 하던 계약을 해서 단독주택이나 좋은 숙소들을 제공하고 심지어 거기에 가면 학생들의 이사비, 통신비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인상 깊었던
문구가 그거였습니다. 호주 정부는 학생에게 돈을 아끼지 마라. 학생이 지역에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병원에 있는 의료진에게 학생들이 와서 교육받을 때 교육수당을 지급해라. 그래서 지역으로 환원시켜라. 그런 선순환 구조를 호주 정부는 기본 신념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은 단일 캠퍼스에서 광역의료 생태계라고 하는 와미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와미는 주 이름을 딴 겁니다. 워싱턴주, 와이오밍주, 그리고 알래스카주, 몬타나, 아이다호의 약자를 따서 와미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저기에 보이는 워싱턴주를 빼고 4개 주는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자기 주의 지역 의사들을 양성할 거냐? 워싱턴 대학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은 전체 280명을 뽑는데요. 워싱턴 주에서 160명을 뽑고 각 주별로 할당해서 뽑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각 주에서 대학을 설립하지 않고 워싱턴 주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형태죠. 그런데 선발부터 지역의료에 헌신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학생을 선발해서 워싱턴 대학으로 데려오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의과대학에 입학하면 그 대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주에 있는 주립대학에 18개월 동안 기초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 있는 지역 네트워크 병원에서 실습하도록 합니다. 워싱턴 대학은 전체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평가하는 역할들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계속해서 수련받고 안착하게 하는 모델을 이 대학은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20주에서 24주간 농촌 지역병원에서 상주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금 펴주실까요? 네, 이 장기간 실습을 통해서 전문가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50% 이상의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한다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란셋에서 이 모델을 극찬한 바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전체적으로 5가지 정도의 시사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료 생태계를 이끌을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멘토링, 장기 몰입 실습,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그리고 통합 거버넌스와 같은 게 외국 사례의 시사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발과 장학금 의무 복무가 있다고 하면 아마 협회는 또는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비전과 경력 개발을 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에 다 필요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역의료 생태계를 이끌 핵심 리더를 양성하고 그거를 위해서 4가지를 좀 준비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전주기 통합지원센터, 지역기반 의학교육, 네트워크 지도의사, 커리어 코디네이터와 같은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선 발표에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앙센터와 8개의 권역지원센터가 준비되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기반 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협회가 중심이 되어서요.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지역 기반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통합 6년제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임상실습 단계에서는 지역의 집중실습뿐만이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추적 통합 임상실습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지역병원에 우리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나아갔을 때 누가 그들을 교육해 줄 거냐에 대한 쟁점입니다. 지역 네트워크 병원들에서 인프라가 열악하고 지역의 임상교육자가 부족하다는 현실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은 지역병원의 우수한 의사들을 의과대학 임상교육자로 육성하는 일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실습을 나갔을 때 가서 거기서 받는 경험들이 지역에 오면 안 되겠다. 이런 경험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한국형 커리어 코디네이터 육성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모델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의무 복무를 마치는 2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 밀착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양성 프로그램을 빠르게 개발해서 저희들이 치바대학과 공동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운영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착실하게 준비해서 지역 의사 제가 내년 선발부터 또 의무 복무를 마치는 데까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 제언과 자유 토론 진행을 위해서 단상 정리와 패널의 착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이 정리되는 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패널 분들께서는 단상 위에 지정된 좌석으로 이동하여 착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부터 정책 제언과 자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상 위에 계신 패널분들 소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함이 불리시면 자리에서 그냥 가볍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 참석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육부 장미란 의대교육지원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병원 측 참석자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권진회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광윤식 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국립대병원 안성기 병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 이종태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이제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 제언과 자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석자분들께 사전 신청 시 발언을 희망해 주시는 분들께는 따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키워드 순으로 그러니까 지역의사제도의 취지, 선발교육, 수련, 의무복무와 정착지원 이 순서대로 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시간이 되는 상황에서 추가 발언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당 발언의 시간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 내외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와 선발교육 관련해서 전공의와 학생 그리고
그 학장님께서 미리 사전 질의를 주셔서 일단 질의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공의 대표로 경상대병원 신재봉 선생님께서 지역의사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발언하고 싶어서 사전 신청해 주셨는데요.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대병원 전공의 대표 신재봉입니다. 저는 초중고를 다 진주에서 나왔고 인턴과 레지던트를 다 진주에서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진주라는 도시는 장관님도 43년 만에 오셨다고 하셨고 다른 분들은 진주가 사실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조사를 좀 했을 때도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 같이 있는 곳 중에 가장 많이 커버하는 병원은 전국에 저희 병원이 가장 많이 커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를 할 때도 뭐 전라도나 뭐 다른 데서도 많이 환자들이 와서 봉합을 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저희 병원만의 특징 때문에 저는 저희 병원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사명감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지역의사제에 처음에 병관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 병원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하는 타운홀 미팅이 지역의사제 성공과 안착을 위한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료의 미래를 듣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지역의사제 성공적 안착도 중요하긴 한데 스태프분들과 같은 저희 교수진들의 인프라도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런 지역의료제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보완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진주의 특성 그리고 지역의료의 특성상에는 가르칠 수 있는 스태프들이나 교수진들이 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지역의사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위에서 지역의료의 그런 걸 다 뒷받침할 수 있는 교수진들 특히 저희 불찰조에 고생하고 계시는 저희 교수님들이나 스태프분들 그리고 전문의분들이나 여러 가지 전공의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더 뒷받침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저희 병원이 그런 정책이나 지원을 원활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남지 못하고 대도시로 가는 비율이 제가 PK를 놓고 실습 돌 때만 할 때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저희 병원에 남겠다, 스텝을 하겠다, 저희 병원에 뼈를 묻겠다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가진 특징이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많은 보수를 커버한다는 게 장점인데 환자들한테는 의료 수요하는 입장에서 좋은 선택지인데 의료를 공급하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은 선택지가 저희 진주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관님께서는 저희 이런 지역의사제 제도를 위한 밑에서 올라오는 방향 말고도 저희 병원을 위한 지원 그리고 저희 고생하시는 교수님들을 위한 지원 더 나아가서 저희 병원 그리고 학교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여기서 인턴 1년 그리고 레전드 4년을 이제 마치고 9월 달에 이제 출혈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료제에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이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장관님께서 답변은 조금 이따가 모아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저희 그 학생 대표로 대한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손연우 회장님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회장 손연우입니다. 저희가 지역의사제가 조금 더 부작용은 적고 또 실효성은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정말 지역의사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중요한 것이 의무 복무를 하는 인원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얼마나 지역의사제 의무 복무 기간 후에도 장기적으로 지역에 정착을 하냐 이것이 정말 정책 성패의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역의사제로 추가로 들어온 인원들이 일반적인 개원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미 공급이 충분한 곳에서 과잉 의료를 유발하면서 건보 재정에 정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희 의대협은 3가지 제안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의무 복무에 대한 조건을 더욱더 엄격하게 설계를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이 정책은 미충족된 수요를 담당할 때 정말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본의 지역 정원제 사례도 나왔지만 한 의정현 의료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그곳이 정말 복무 기간이 의료 취약지였던 경우는 24.1%에 불과하다 뭐 이런 연구도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책의 경우에는 지역의사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11조 등의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공보의 제도도 참고해서 정말 공공기능을 명확히 수행하는 보건소나 공공의료원에 엄격하게 복무기관을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복무기간 중에 일부 과들은 수련기간이 산입되는 과들도 몇 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목상 10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실효성을 그들이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기간에 대한 재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이 복무기간이 종료된 후에 장기적으로 정착하려면 지역의사법 제12조에 나오는 어떤 공공기관 채용이라든지 또 진로개발 이런 것들을 정말 강화하여서 이들이 개원시장으로 나오지 않고 공공 분야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적으로 자발적인 공급인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우선적으로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적인 방식은 취지를 남용한다거나 규제를 우회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사용한다면 이미 양성되어 있는 인력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인력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건보 적자가 확대된다라는 그러한 우려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계약형 지역의사제의 성공적인 활용에 저희 의대협이 조금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나 근무체계, 정주 여건 등의 인센티브를 조합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서 그렇게 다양한 시나리오 상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실제로 시행됐을 때 학생들이 지역 의료에 종사하고 싶은 의향이 가장 클까 그런 진로조사를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수급 자료를 수급 추계위에서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 목표를 위한 비용이다 보니까 지역의사제에 관련한 비용을 건보재정과 엄격하게 분리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지역의사들의 급여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비가 건보의 어떤 진료비에서 나간다면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건보재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국고나 지방비로 명확하게 분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저희 제안은 장기적으로 지역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이 좀 더 확보되고 또 개원 시장으로 유입이 덜 됨으로써 건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고 또 서로 다른 선발 경로로 들어온 인원들끼리 역할이 명확화됨으로써 불필요한 지역 내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의대협도 진로조사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근거 기반의 의사인력 정책 의료 수급 제도가 확립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저희의 제안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이고 공식적인 창구로 전달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의대협회 최준서 사무총장님께서도 비슷한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최준서라고 합니다. 저희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내년부터 복무형 지역의사제 인원이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지역의사제
인원의 입학에 따라 의과대학 재학 중 그리고 졸업 이후에 이 학생사회 그리고 의사사회 내에서 벌어질 여러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좀 제안드리고자 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복무형 지역의사제가 의도대로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또 지원한 학생들이 합격을 해서 6년간의 의과대학 교육을 무사히 이수를 하고 또 10년의 의무복무를 수행을 해서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 현장에 있는 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곧 입학하게 될 첫 복무형 지역의사제 신입생들의 의대 생활과 또 지역의사 정책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 예상되는 몇 가지 우려점이 있습니다. 앞서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가장 먼저 우려되는 점은 낙인 효과입니다. 2027학년도 입학생이 입학하게 되면 의과대학 학생들은 입학 전형과 진로에 따라 그 일반 학생들과 또 지역의사로 나눠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학생들의 입학 전형으로 인해 지역의사제 입학생 및 졸업생에 대해 국민들의 낙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우리와 유사한 지역정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 지역정원 입학생들에 대한 낙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입학 전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극심하게 학업 불안을 겪고 학업 중에도 이제 학업적으로 열등하다라는 시선에 끊임없이 노출이 되면서 결국 자존감 저하와 만성적인 열등감으로 이어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의사제가 아니더라도 이미 시행 중인 지역 인재 전형을 둘러싸고 이제 외부에서 미묘한 갈등과 논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의대협은 지역의사제 학생들이 입학하게 될 경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논란이나 인식이 외부에서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역의사제 입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낙인 효과가 단순히 입학생과 졸업생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또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점은 이제 지역 연구자들 중 지역 정책 의형이 있었던 학생들의 이탈 문제입니다. 지금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복무 규정이 굉장히 그 직업적 공간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역 연구 학생들 중 수도권 진학이 가능한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은 이런 우수한 지역 연구 학생들이 더더욱 지역 학교들을 기피하고 대거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으로 상향 지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사제 전형이 아니라 타 전형으로 입학을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지역의료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인해 이제 연고지에 정착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을까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내년부터 이미 들어온 지역의사제 입학생들이 입학 직후 반수와 재수로 인해서 타 의과대학의 일반 전형으로 재지원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의사제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의과대학생들의 예과생들이 재수와 반수로 많이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역의사제 입학생들이 입학하게 된다면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중도 이탈 억제를 위해 장학금 환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대만 양명의대에서 국비생 제도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했을 때에도 이미 자기 사비로 다 반납을 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이후에 대만에서는 사법 처리를 통해서 제도의 존립 자체가 좀 위태로운 상황까지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입시생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10년간 의무복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재수나 반수를 통해서 다른 학교로 갈 때 내야 되는 1, 2년 정도의 의과대학 학비는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라서 저희가 봤을 때는 중도 이탈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측에 제안을 드립니다. 지역의사제의 지원자 유인 요인을 장학금이 지원이 되고 10년 의무복무만 되면 자유롭게 개원이 되는 새로운 종류의 의대 입시제도다라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국가보건의료 분야를 이제 전문 커리어를 우리가 제공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라는 걸로 포지셔닝을 해서 이제 의무복무와 이제 국민 홍보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제는 이런 지역의료를 위한 전형이라기보다는 수도권 입시과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새로운 지방의대 입시 정책을 만들었구나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지역의사제 입학생들에 대한 낙인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복무형 지역의사제가 입시제도가 아닌 이제 지역과 공공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목적에 차별화된 커리어 패스를 제공하는 목적이다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강제성이 굉장히 강한 의무복무 제도를 재설계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복무를 마친 지역의사제 학생들이 다시는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에 종사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절대 가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 지역과 국가의 그 의료 정책을 바꾸고 싶다
이거에 개선을 하고 싶고 나는 그 정도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그런 권한이 부여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능력과 의지를 키우고 권한을 부여하는 이제 새로운 복무제도를 설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학과 의학교육계에 제안을 드립니다. 지역의사제 입학생들에 대해 국민들의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로 번지지 않도록 중도 이탈을 또 방지하고 진짜 목적에 맞는 지역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제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입학 전형과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현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외부의 낙인 효과는 입시에서 비롯된 것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순히 지역의사제의 정원을 모두 채워 입학시키는 것보다 정말 이 취지에 맞는 학생들만 제대로 이제 입학을 시켜서 교육을 하고 양성을 하겠다라는 대학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입학 전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정말 수많은 중도 이탈자가 발생을 해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은 자명하고, 입학 후 지역의사의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낙인 효과가 발생해서 지역의료 자체에 대한 좀 국민들의 인식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도 학교별 지역의사제 지원을 할 때 평가 기준이 단순히 인원을 모두 채워서 뽑았는가가 아니라 입학 전형의 설계 방식, 그리고 입학생들의 중도 이탈률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학교가 인원 충원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좀 덜고 제대로 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지역의사제 학생들이 입학함에 따라 학생들이 겪는 불편사항과 요청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학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들이 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또 의대 교육의 6년간 교육을 우수히 마칠 수 있도록 학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생, 정부, 그리고 의학교육계가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방금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패널분들의 답변 또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학장님도 질문 발언하시기로 하셨는데 먼저 듣고서는 하려고 했는데 저 학장님 의견 듣고 마무리 또.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 부산대에서 오신 조원호 학장님의 의견도 듣고 같이 이제 답변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까 학생들이 입시도 걱정을 하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의과 들어온 학생들 상당수가 예과 때 지금도 재수나 반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다른 학교로 옮기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입시에서 좀 그런 문제가 예상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시 전형에서 지역의사제와 일반 전형, 의대 전형 입시를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해서 이제 시프팅되는 이제 그런 이제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적극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냐는 했지만 정해진지는 몰라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드릴 의견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 순서대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에서 보면 학생들을 뽑을 때 대학이 장이 그 진로 지역을 진로권을 정해서 공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이 대학의 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입시가 지금 이제 공고가 곧 나올 때가 다 돼가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아직 듣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계획이 서고 있는지, 선발할 때 복무할 진로권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기초의학이나 의사과학자 양성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대 같은 경우는 이제 31명, 38명 이렇게 장기적으로 있는데, 그 중에 한 2명 정도라도 의사과학자 과정으로 선발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기초의학을 전공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역에 가기 싫어서 기초의학을 선택하는 약간 편법을 쓰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의사과학자를 TO를 많진 않아도 고르게 아까 우리 다른 학자님들 항상 그 기초의학의 교원 확보에 어렵다고 하는데, 의사과학자 양성 때문에 저희 부산대학은 과거 의사과학자 TO를 한 해 2명 정도씩 뽑은 적이 있었고, 전체 한 10분이 배출됐는데 그 중에서 3분이 기초의학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련병원이 보면 가능하면 진료권 안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부산내대를 졸업한 지역의사제 학생은 양산부산대 경남에 위치한 양산권의 양산부산대병원은 수련이 가능한데 부산 시내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은 안 된다. 그렇다면 동아대, 고신대, 인제대는 그 수련이 부산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되는 건지, 예, 그렇게 된다면 아까 그 학생이 뭐 지역의사제 들어오면은 뭐 낙인효과 이런 이야기 했는데 사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세계에서 보면 대학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수련했느냐가 오히려 더 어떤 자기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련병원에 있어서 모든 과목은 아니겠지만 그 9개 필수 과목이라든지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복지부에서 보고 이제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 영남권 오늘 이야기니까요. 부산 시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흉부외과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흉부외과 같으면 몇 과목은 영남권에서 꼭 부산에 있는 몇 개 병원이 특별히 잘하거든요. 가능하면 거기서 수련해서, 그 다음에 뭐 마산이든 창원이든 진주든 어디 지역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유연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학생들이 졸업할 때 지금 현재 학생 티오와 전공과 어느 정도 밸런싱하게 그 각 병원들 전공이 티오가 정해져 있는데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정원이 늘게 되면 그 학생들이 대부분 수련을 원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사제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나? 그러면 일반 전형 학생들이 역차별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이 정원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같은 뭐 맥락에서인데 근무 지역 역시도 대도시지만 그러니까 뭐 대학병원들도 지금 어떤 분야는 교원이 아니라 임상 진료하는 의사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파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곳 파트라면 이게 무분별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전공을 정할 때 학생들이 졸업하고 전공을 정할 때나 전공을 마치고 복무 지역을 정하는 시기에 조금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의료진이 좀 부족한 파트는 예를 들면 부산의료원에 소아과가 없다. 그럼 부산의료원 소아과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이게 유연성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이 누구나 납득할 만한, 그러니까 다 있는데 대형 병원에 누구를 특혜를 주거나 어느 병원 특혜 주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공공기관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 복무기간에 있어서 요즘은 사실은 전공의만 수련하고 나서 프로시저 수술이나 이거를 완벽하게 하는 경우보다는 좀 더 뭐 현재 제도가 전임의 펠로라든지 이런 제도가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희망을 하는 경우라면 내가 내과 수련을 하고 내시경을 잘하는 소화기 내과 의사가 되고 싶어 해서 내가 내 고향 거창에 있는 의료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이라면 그런 수련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복무 기간은 있는데 복무 시기에 대한 아까 대학원 뭐 출산 이럴 때 조금 유연성 있게 하는데 전공의 졸업하고 나서 바로가 아니라 내가 펠로를 하면 군대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전임의에 하던 동안에 군 복무를 기간을 연기해주는 이제 그런 유연성, 본인 개발을 할 수 있게 전공이 마치고 바로 나는 거기 어디 의료원 가서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역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에도 오셨지만 지금 학생들 정원이 늘면 의대 교육형 환경이라는 것이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00명 강의실에 120명이면 뭐 L자 타입으로 늘 수도 없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신축의학관이 필요한 학교들이 상당수 있는데 기재부 예산이 계속 문제가 있어서 좀 복지부, 교육부 다 같이 하여튼 여러분들이 같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지금 현재 의정사태 때 휴학을 많이 했어요. 군대를 많이 갔거든요. 군대를 많이 갔는데 아까 우리 이종태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군의관은 39개월이고 일반 현역병원 18개월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많이 학생들이 가는 걸 보고 지금 뭐 또 따라가는 학생도 있고 상대적으로 군의관하고 공보위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숫자가 이제 자원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 저희가 이제 저희 대학은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부산 경남 지금 의과대학 컨소시엄이 라이즈 사업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제 입으로 말해서 그렇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학생들을 지역으로 보내고 지역에서 이제 수련하고 이렇게 실습을 시키면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 라이즈 예산이 지금 이제 좀 올해 제한되고 다음에 연속성이 있을지 대한 우려가 많아서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은데 교육부에서도 오셨고 복지부에도 오셨으니까 다들 도와주셔서 의대 라이즈 사업 지원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임상 수행 역량 인증서, 임상 실력 돌기 전에 학생들이 지역 같은 데 가면 조금 프로시저 할 수 있는 제도를 의료법에 좀 아까 장관님께 제가 건의를 드렸던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정규를 하려면 마무리를 조금. 예, 많죠. 지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되는 내용은 관계자분들하고 또 자리에서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아까 3분 내외로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다음 발언자부터는 2분 내외로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발언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조금 듣고 다음 듣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답변이라기보다는 제언이 훨씬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대협에서는 본인들도 조사하고 계속 제언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주셔서 이거에 대해서 개별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의견을 듣는 시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불행하게 금요일 오후고 진주라는 특성이 있어서 저희가 시간을 계속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쓸 수 있으면 답변도 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대부분 또 서울 가는 기차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참석자분들의 의견을 좀 듣는 걸로 하고 마지막에 조금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좀 정리해서 답변 드려야 될 부분만 조금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 오늘 오신 분들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좀 길게 하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요약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장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지금 멀리 서울에서 온 대전협 에서도 이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대전협 한성존 회장님부터 발언을 좀 해주시면 정책 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공의협의 회장 한성존입니다. 짧게 하라고 하시니 원래 길게 준비하진 않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 현장의 일선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전공의 선생님들과 그리고 그 전공의들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의대생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와인은 품종도 중요하지만 그런 산지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품종의 포도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좋게 자라거나 좋은 와인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 진주도 그리고 옆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2의 도시인 부산도 과연 저희 젊은 의사들이 꿈과 열정만 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좋은 토양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역 의사제를 통해 지역의 인재들을 뽑는 것에 앞서서 인재들이 자라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올바른 토양을 가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갈을 치우고 잡초를 뽑고 그리고 밭을 갈구는 일은 당장의 열매가 수확되지는 않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제 뒤에 있는 경상대병원의 훌륭한 전공의 선생님들과 제 옆에 있는 학생분들처럼 훌륭한 인재들이 뿌리내기 위해서 여기 계신 장관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정부가 지역의 미래 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지금 지역 복무형 지역의사제에 앞서서 지금 여기 있는 지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청년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저희 젊은 의사 그리고 의대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젊은 의사들이 원하는 커리어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이사 박창용 선생님께서도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책 제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이사 박창용입니다. 오늘 저는 한 문장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미래를 향한 제도입니다. 지역에서 선발된 학생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그 지역에 남아 환자를 지키게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 학생들이 전문의로 자라기 위해 거쳐야 할 지금의 수련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크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첫째, 현장 전공의들의 평가입니다. 전공의협의회에서 주관한 2026년 전공의 수련 실태 조사 결과
전공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2022년 77.7시간에서 2026년 70.5시간으로 줄었고 근무 수련 환경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개선에서 유독 비켜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비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의 근무 환경 만족도는 39.9%에서 50.4%로 크게 올랐지만 비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은 48.1%에서 46.9%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근무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기준 주당 근무 시간이 가장 긴 곳도 주 80시간 초과 근무 경험률이 가장 높은 곳도 모두 비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정작 지역의 핵심 수련을 담당할 병원에 가장 무거운 부담이 쏠려 있는 현실입니다. 둘째, 미래 세대의 선택입니다.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필수 진료과의 비수도권 기피 현상은 확연합니다. 비수도권에서 소아청소년과는 8%, 심장혈과 흉부외과는 4.9%, 외과는 23.4%에 그쳤습니다. 수도권의 절반 수준이거나 그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여건이 좋은 지역과 병원으로 전공의들의 선택이 쏠리는 동안 정작 지역 필수 의료 수련 체계는 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고를 겹쳐보면 구조가 좀 선명해집니다. 지역 의사제로 선발된 학생이 전문의가 되려면 결국 비수도권 수련병원에서 배우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은 지금 가장 길게 일하고 가장 만족도가 정체돼 있으며 전공의를 채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양질의 지역 수련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의사제가 약속한 미래가 실현되려면 그 토대가 될 현재 수련 현장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의 근무 부담을 낮추고 양질의 수련 체계를 세워서 전공의를 길러낼 여건을 먼저 갖추는 것. 이것이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선행 조건입니다.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습니다. 지금의 수련을 지키는 일이 곧 지역 의료의 미래를 지키는 일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의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주시는 참석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울산대의 이승범 실장님께서도 사전에 발언을 희망해 주셔서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교육수련부장과 울산의대 의학교육실장을 겸하고 있고 내과라는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이승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공의 선생님 대표랑 이제 정책이사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는 이제 전공의들을 가능한 비수도권하고 근무 여건이 다르지 않게 많은 케이스들을 볼 수 있게 배려를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무 부담이 저희 이제 교수 요원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오면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마침 이곳 진주에서 공중보건을 했기 때문에 지역 의료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근무한 여기 이제 진주시의 대곡면에 의사가 부족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역에서 상급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갈수록 의욕이 꺾여가고 있고 저 스스로도 과연 10년 뒤에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근무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지금 지역에서 근무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많은 케이스를 보고 많은 이제 수준 높은 의료를 지키고 있다는 프라이드 하나로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지역에 예를 들어 지역에 뭔가 애정이 뭔가 이제 지역에서만 이제 지내어야 생기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조금 더 높은 의료를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캐리어를 펼치기 위해서는 지역이라는 곳이 수도권에 비해서도 더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결론이 나야 이제 지역에 정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역에서 자라고 지역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지역에서 수련을 해야만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다양한 루트가 있고 다양한 유인책이 있고 결국 저희 같은 대학에서 일하는 젊은 의사들은 프라이드 하나로 일을 하는데 프라이드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제가 하고 있는 의료의 수준이 그만큼 높다라는 이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지역과 지역에서 자라고 뭐 지역 인재를 뽑는 거에만 이제 매몰되지 마시고 조금 더 다양한 인재를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정책을 좀 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경상의대 배서진 학생께서 사전 발언 신청해 주셔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과 1학년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 제안보다는 좀 지역의사제 원래 알고 있던 내용과 지금 오늘 많은 분들께서 해주신 말씀 그리고 발표들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병원의 전공의 수련 역량 강화 방안입니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은 졸업 후 지역 거점 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현재 지역 병원들이 수도권 대형 병원들에 비해 다양한 중증 케이스를 경험하거나 최신 술기를 깊이 배우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제도를 통해 배출된 의사들이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뛰어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병원의 수련 환경을 상향 평준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발표에서 TF팀 팀장님께서 커리어 코디네이터에 대해 관련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커리어 코디네이터는 어떤 인력으로 확충하실 계획인지 충원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10년 의무 복무 이후의 장기 정주 대책입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도 우려했던 부분인데 10년 동안 의무 복무 기간 이후에 개원을 한다거나 다른 수도권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인력이 분산되는 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필수 의료에 종사하면서 지역에 확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커리어 발전 기회 그리고 전반적인 특히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명확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대표로 경상대병원 전공의 대표 이지영 선생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대병원 내과 전공의 3년차 이지영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진로를 선택하실 때 업무 강도가 더 높으면서 소송의 위험은 더 높고 근데 보상은 더 적은데 또 근무지는 지방이기까지 한 곳에 지원할 의사가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턴이 끝나고 진주에서 내과 전공의를 선택할 때 고려했던 요인들 중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학생 선생님 질문 주시긴 했는데 이 지역의사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설명 주셨던 뭐 교육 과정이나 강제 의무복무 규정 이런 걸 떠나서 의무복무가 끝났을 때 지역에 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다른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 정착률 목표치 같은 게 설정하신 게 있는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예, 발언 감사합니다. 사전에 발언을 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모두 의견을 들었습니다. 마무리 멘트를 조금 듣고 저희가 5시에는 조금 단상을 정리하고 기념 촬영 후에 장관님께서 5시 10분에 이석을 하셔야 해서 그렇게 조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언은 제언으로 받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좀 이제 의대협이나 전공의협이나 또 학장님들 모시고 하는 좀 제도 개선에 대한 건 좀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조율하겠다라는 약속을 좀 먼저 드리고 오늘은 조금은 이제 처음 하는 타운홀 미팅이어서 다양한 의견을 좀 경청하는 시간으로 하겠고요. 일단 저희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실장님하고 우리 교육부 국장님하고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내용 설명 주시는 걸로 진행하고 제가 마무리로 말씀 주신 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의료 정책실장 정경실입니다.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우려와 기대 이게 공존하는 한다라는
기본 그 바탕을 깔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하셨다기보다는 걱정이 되니까 잘 좀 해라 약간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과 대전협 그 우리 회장님과 사무총장님 그리고 의대 그 학생 그 분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은 지역의사제를 하면서 더 엄격하게 해가지고 지역에 남게 그리고 일반 학생들하고는 좀 경쟁을 안 하게 만들어달라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한축은 이분들이 낙인감을 갖지 않도록 좀 자긍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약간 이런 요구이신가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역의사제를 처음에 이제 법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도를 설계하면서 그 두 가지 우려를 저희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의사를 길러내고 싶기도 하고 또 지역의 정조를 시켜야 되기도 하고 지역 내에서 또 교육을 받고 수련을 받고 거기서 의무 복무를 하다 보면은 이 다양한 환자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어디에서 비롯됐냐 하면은 지금 지역의료가 약간 지역의료의 공백 내지는 지역의료의 뭐 심하게는 붕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역 필수 의료가 지금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의무를 더 강하게 하는 것만을 가지고는 10년 의무 복무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서울로 가고 하는 거를 저희가 바라고서 이 제도를 만든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무화라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가 10년 동안에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대에서의 교육 환경, 그 다음에 수련을 받기 위한 병원 내에서의 환경, 그리고 임상 진료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환자들을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대도시로 쏠리지 않고 지역 내에서 그 다양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료 여건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역 소멸 없이 지역의 정주 여건도 갖춰야 되고 하는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우려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국립대에 대한 저희 교육부에서 의대 교육에 대한 지원책 을 계속 하고 계시고 저희는 또 한편으로는 국립대병원에 대해서 이번에 국립대병원이 저희 복지부로 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투자를 해나갈 거고 또 지금 AI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립대병원이 최전선에서 가장 앞장서서 AX 전환을 할 수 있는 지원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만 지역 내에서 그 역할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포괄2차 병원을 제대로 육성하고 1차 의료도 갖추고 그래서 그 지역 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환자도 남고 그다음에 수련의 그 다양한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진료의 여건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와 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예,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좀 빠진 것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의대 그 학생 대표분도 그렇고 전공의 대표분들도 요구한 것 중에 공통적인 게 이런 지금 오늘 이런 타운홀 미팅으로 다 해소가 안 되니까 이런 어떤 협의체 같은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말씀을 주셨던 걸로 이해되고 지난번에 의대교육 자문회의 때도 우리 의대생 쪽에서 그런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우리 지역의사 그 협의체에서도 이제 우리 의대생 대표 목소리 들을 계획이 있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전공의협의회에서는 이제 별도 법위원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수락연금 평가 수평위도 있긴 하지만 별도 법인화가 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이제 의협하고 의정협의체 하는 것처럼 별도의 어떤 그런 형태의 협의체로 해서 이런 주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지역의료를 활성화시키는 다른 제안들도 계속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교육부의 의대교육 지원관 장미란입니다. 저희 의과대학이나 교육부 쪽에 그렇게 말씀은 많지는 않았는데요. 우선 부산대 조원호 학장님 말씀하신 그 라이즈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건지 의문이다 하셨는데 불안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25년도에 처음 생겼었고 올해는 좀 축소됐던 게 2,000명 증원이 있다가 다시 그 증원분이 원래대로 복귀가 돼서 올해는 많이 줄었었고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또 증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논거 그리고 2사 2학번 학생들도 더블링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재정당국을 설득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원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최준석 의대협 사원처장님 말씀하셨던 지역의료에 복무할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 재원 주셨고 저희도 그러한 부분은 의과대 학장님들 그리고 KAMC와 함께 노력해서 복지부와 함께 노력해서 그러한 것들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고 학생정부 의학교육계 소통은 작년 말에 저희가 그 협의체를 띄웠었고 올해도 몇 번, 2번 회의를 했었고 그 여러 가지 형태로 그 협의체 그리고 하위 조직으로 해서 여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좀 다양하게 우리 플로우 선생님들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은 메일이나 이런 걸로 좀 의견을 받는 채널을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정책을 개선할 부분들은 아까 협의체나 구체적인 것들을 좀 진행하면서 오늘은 킥오프 미팅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 그 의대협이나 대전협이나 아니면 우리 학장님들 협의회나 하는 부분들을 모여서 자주 논의를 하면서 의견을 듣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말은 지역 의료가 있어야 지역 의사제가 양성된 의사들이 일할 곳이 있어야 된다. 지역 의료의 계획이 뭐냐라는 우리 첫 번째 신재봉 선생님이 주신 말씀과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다라고 얘기하신 우리 박창용 선생님 두 분 선생님들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목표가 지역 의사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지역 의료를 살리는 게 목표고 지역 의료를 살리는 거는 10년 후에 지역 의사가 나와야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나오는 지역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지역 의료의 기관을 양성하고 또 그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 그 교수진 스텝에 대한 그 양성과 또 수련 환경에 대한 개선들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 지역 의사제라는 제도가 그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지역 의사제도 같이 성공을 못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제일 중요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틀에 오늘은 저희가 지역의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지역의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살릴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정교하게 계획을 만드는 걸 하겠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계획은 국립대병원을 좀 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해서 연구나 교육이나 임상 또는 공공의료의 거점으로 좀 키우고 그 국립대병원을 통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지역 수가 같은 가산제도를 좀 통해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으로 특별법에 따른 특별회계를 가지고 지자체, 지방정부가 좀 더 지역 의료기관을 육성할 수 있는 수단들, 재원들을 마련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구가 줄고 있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지혜롭게 잘 대응할 건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역 의료를 살릴 계획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지역 의사들이 나와서 좋은 수련과 좋은 복무 환경을 가지고 계속 정주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깊이 새기고 저희도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도의 유연성을 많이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법이 되게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잘 읽어보면 약간 예외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지역의 인재를 뽑아서 지역에서 의무복무한다긴 하지만 거기에는 약간 필요한 그런 유연성을 둘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의사과학자라거나 지역에서 필요한 고난이의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의료 인력,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준비를 좀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법에서는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원칙은 이제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운영을 하면서 의무복무 기간을 어떻게 지정할 거냐, 그 다음에 수련을 수도권이나 아니면 굉장히 그 고난이의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수련은 어떻게 할 거냐, 펠로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유연한 제도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 시간 때문에 이제 타운홀 미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순서는 단체 사진 촬영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단상을 치우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패널 분들은 앉아 계시고 같이 촬영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오셔서 뒤로 좀 줄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빼지 빨리 그냥 예, 사진 촬영을 위해서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합니다.